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 진아쌤입니다. 2학년 첫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1학년 시험이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범위도 많이 늘어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학년 시험보다 좀 달라졌다는 점은 세분화가 됐어요. 과목이. 그래서 중국어 독해와 장문 4단위 그리고 중국어 회화의 4단위 총 8단위로 이렇게 두 과목으로 세분화되면서 공부량이 당연히 2배로 늘었겠죠. 그쵸? 거기다가 이제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 일단 들어가긴 해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런 유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 또는 기타 자료들. 그래서 매 수업 때마다 추가되는 자료들 때문에 매 주마다 매 수업마다 빠르게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과목이 세분화되기는 했는데 그 명동외고 특유의 그 시험 유형은 비슷했어요. 유형 자체는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느꼈던 것은 당연히 어휘의 난이도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다 이제 어휘의 난이도에다가 이제 어법적인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간고사 뿐만 아니라 기말고사랑 수행평가 다 합해서 종합 성적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일단 기말까지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중국어 회화 2입니다. 자, 중국어 회화 2는요, 4단이었고요. 이번 범위가 좀 많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기초 중국어 그 교재 그대로 갖고 와서 10과 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선생님께서 새롭게 주셨던 자료죠. 수능 완성 7강. 그리고 유인물. 이 유인물이 진짜 이번에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이 유인물. 그리고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게 원어민 선생님께서 출제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과 배우는 그 부분도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방학 동안에 기초 중국어랑 그다음 중국어 회화 부분은 전부 다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배웠던 수능 완성과 유인물까지.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은요, 총 문항수가 17문항이었고 서답형은 5문항. 그래서 총 2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22문항 문제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점이 한 문제당 굉장히 높았다는 점. 그쵸? 거기다가 이번 유인물이랑 그리고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이 지문 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난이도, 어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를 풀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출제 난이도 상이라고 체크해드렸습니다. 출제 내용은요, 한자, 어법, 문장수, 어쨌든 유형은 비슷해요. 정말. 1학년 때랑 비슷해요. 그리고 출제 비중도 한번 살펴본다면 교과서 6문항, 수능 완성 9문항, 그리고 유인물 4문항, 그리고 범위 전체, 교과서 또 수능 완성, 유인물 각각 고루고루 뽑아가지고 출제하신 문제가 3문항이 있었습니다. 고루고루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마 느낌상, 체감상 뭔가 교과서가 얼마 안 나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고루고루 나오긴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목이죠. 중국어 독해와 장문입니다. 자, 요것도 역시 4단이었고요. 우리 방학 때 공부했던 중국어 독해와 장문 1과에서부터 3과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수능 특강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수능 완성이랑 수능 특강 다르죠. 그쵸? 그래서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우리 1강과 2강까지가 이번 중독자계 시험 범위였습니다. 자, 문항수 한번 살펴볼게요. 객관식은 20문항, 서답형은 6문항, 총 2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중국어 회화보다는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배점도 살짝 적기도 하고요. 그쵸?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중독자, 장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장문하는 문제도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그 구조 그대로 해서 단어 살짝 바꾼 것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중독자 문제 유형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죠. 뭔가 어법적인 설명 같은 것들. 우리 시험 전날에 엄청 열심히 준비해 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출제 난이도는요, 중상 정도로 한번 뽑아봤고요. 출제 내용도 역시 한자, 어법, 문장 순서 비슷해요. 문제 내용은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문제 비중 볼게요. 교과서 11문항, 수능 특강 13문항, 고루고루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범위 전체
다 뽑아서 한두 문장씩 뭐 한두 단어씩 뽑아가지고 냈던 문제가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중국어 회화 2에 해당하는 우리 문제였는데요. 기출문제. 자, 이러한 문제 유형은 조금 새롭긴 했어요. 자, 2번. 다음 중 보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웬만해서는 문제에서는 그냥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은, 뭐, 모두 고르시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어법의 명칭을 짚어줬어요. 보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그쵸? 자, 이 보어라는 것의 개념만 알면 우리 다 풀 수 있어요. 보어는 뭐였어요? 수러 뒷부분에 들어가는 게 보어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수러 뒷부분에 보충 설명해주는 설명이 있는 거는 보어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배웠어요. 그죠? 자, 첫 번째 갑니다. 这本书已经借出去了. 借, 동사, 수러잖아요. 그 뒷부분에 出去, 보어 맞네. 2번 갑니다. 每个星期日我都睡到10点. 每个星期日我都睡, 자다죠. 잔 결과 언제까지? 보어 쓰인 거 맞네요. 10시까지 잤습니다. 다음 3번 갑니다. 这个句子你能翻译成汉语吗? 翻译 동사 뭐예요? 번역하다. 뭘로? 중국어로 번역할 수 있느냐? 보어 맞네요. 다음 4번 갑니다. 一本到后天另一本到15号 到아까 2번에도 따오 나오고 여기도 따오 나오긴 하네. 이게 함정이죠. 2번도 따오, 4번도 따오. 여기서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자, 4번은 지금 보시면요. 1번 한 권은 到后天 모레까지야. 근데 여기 지금 수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另一本 또 다른 한 권 수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보어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수로 뒷부분에 들어가는 보어를 물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당연히 체크하셨을 거예요. 그쵸? 다음 5번 가볼게요. 我还是没找到. 여기도 또 역시 따오 나오죠.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함정 많이 파놓으셨어요. 그래서 동사 뒷부분에 따오 요런 것들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동사 뒷부분에 따오가 들어가는 건 보어였었죠. 그쵸?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 항상 나오잖아. 1학년 첫 번째 시험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단어의 성조합은. 근데 여러분 다 잘 골라놓고 또 성조합인데 요것을 또 못 골라가지고 그쵸? 더하기 못해서 또 하나 빠뜨려서 틀린 친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골라놨을 때는 바르게 여러분 셈도 잘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1번 구랑위 나왔었죠. 안시 나왔죠. 아우즈 요거 우리 쓰는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그죠? 그 다음 洗澡 그 다음에 이어서 一决雌雄 마지막 샤 기억나세요? 샤 그러면 정답 요거 다 더해보니까 뭐예요? 정답 18 골라주시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 성조도 다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요거 더하기도 잘해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네요. 그쵸?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바른 문장을 모두 고르십시오. 요게 우리가 되게 어려웠었던 그 패스트푸드 유인물 아니었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딱 보니까 한자들이 틀렸더라고요. 그쵸? 일단은 요거 한자 틀렸고요. 위실 아랫부분 잘 꺾어주셔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이어서 슈차이 틀렸잖아, 그쵸? 그 다음이어서 요것도 앞부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과 2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자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한자 모양. 한자 모양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쵸? 요런 거 틀리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쵸? 다음 이어서 서다평. 서다평은 여러분 이번에 조금 어려웠던 게 그냥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홍루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전날에도 연습했던 거예요. 그죠? 홍루몽은 유명한 소설이고 이 내용이 누구 4대 가문의 흥망성쇠를 그렸다. 맞아요? 그러면 정답으로 일치하는 것들 체크하셨어야 되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이제 문화 파트에 나왔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쵸? 이 문화 파트에 나왔던 거 요것도 열심히 외웠잖아요. 누구야? 바로 중해 역사 신농씨 또 복희씨 그 다음에 편작과 화타 기억나십니까? 이런 명의의 이름들 한자로 쓸 수 있어야 했고 또 발음까지도
근데 한자 모양만 딱 봐도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한자 많이 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유명사들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계속 쓰는 연습하시고 발음으로도 계속 연습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독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똑같네요. 그죠? 중독자, 어휘, 성조 똑같아요. 아까랑 성조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活泼, 그 다음에서 开朗, 兴趣, 이행.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요? 탕후루 만들 때 묻히다, 짠. 그리고团, 情, 기억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성조들을 더해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고르기, 문장 고르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독자 같은 경우는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를 이제 주관식으로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것들, 뭐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했었는지 전부 다 내용을 아셔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가셔서 서답형까지 한번 볼게요. 서답형. 역시 아까 중이랑 비슷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지문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아야지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또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쓰기 연습 꾸준히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독작의 유형 중에 되게 특이한 부분이 어법적인 설명들을 이제 그거를 주관식이나 또는 객관식이나 이런 부분을 다 풀어서 많이 설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기억나세요? 얼마나 뭐뭐한가, 얼마나 뭐냐, 얼마나 높냐, 얼마나 깊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얼마나 무겁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주관식, 실제 시험 문제 주관식, 그 다음에 객관식 다 나왔던 거 여러분 다 보셨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자료들이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저랑 같이 이번 첫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진짜 평소에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일단 이번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또 수학여행도 가고 또 놀러 갔다 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정신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단어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강 시간 안내 한번 마지막 해드릴게요. 강서관에서는 수요일 날 7시부터 22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관에서는 일요일 6시 반에서부터 21시, 9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대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간고사 끝이 났으니까 남아있는 수행평가 그리고 기말고사까지 꼼꼼하게 대비해서 1학기 종합성적을 바싹 올려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싱콜라.